반도체 수요가 더더 늘어난다? 라고 본다면 이런 AI 슈퍼사이클에 있어서 SK 하이닉스가 초반 주도권을 가져갔지만 이제 후반 주도권은 다시금 삼성전자가 탈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JW 인베스트 대표 강유정입니다. 우리 또 교양식 구독자분들 저도 자주 뵙고 싶고 또 영상 도움되는 만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업황에 대한 분위기를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미 떠있는 섹터를 들어가는 건 가급적이면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올라올 것 같은 그런 이제 섹터를 보시는 게 좋은데, 사실 이제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주식 관련 섹터도 많다 보니까 어떤 거를 이제 취사 선택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일단은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섹터는 반도체와 이제 2차 전지 쪽 섹터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따가 뭐 2차 전지 쪽 섹터 조금 더 이제 시간 되면 더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요. SK 하이닉스 쪽으로 해서 지난해까지 좀 많이 부각을 받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AI 사이클이 오면서 엔비디아가 지금까지도 미국 증시에서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엔비디아가 이제 올라간 게 데이터 센터형 투자가 늘면서 GPU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이 GPU와 함께 또 필요로 하는 게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라고 해서 HBM 이제 메모리도 같이 함께 이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 HBM은 그 엔비디아 쪽에서 AI 칩을 만들 때 주문을 해서 만드는 그런 메모리입니다. 보통 이제 전자기기 교체 시기가 2, 3년에 한 번씩 오잖아요. 그런 이제 교체 시기에 맞춰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메모리 칩을 많이 찍어냅니다. 메모리 칩은 이게 그냥 찍어낼 수 있어요.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반도체 쪽은요, 설계부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 설계를 잘 하는 곳이 이제 엔비디아고, 그 설계된 칩을 만들어주세요 라고서 이제 부탁해서 만드는 게 파운드리거든요. 말씀드린 그 주문형 반도체 쪽은요, 엔비디아가 이거 주문해 주세요 라고 해서 만들면은 재고 부담이 없어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는 이런 사이클이 왔으니까 100% 수요를 맞추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많이 찍어 놓으면은 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재고가 많이 증가하게 되면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수요 공급, 가격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범용 반도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주문형 반도체는 그냥 찍어서 주면 되니까 회전율도 높고 영업이익률도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삼성전자보다 그 HBM에 있어서는 기술력이나 수율이 더 뛰어났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지난 이제 3분기 기점으로 해서 엔비디아에 드디어 이제 퀄테스트가 통과가 됐어요. HBM3 12단이 원래는 재작년에 통과가 돼서 SK 하이닉스와 같이 이게 판매가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삼성전자가 퀄테스트 통과가 계속 뒤로 미뤄지면서 SK 하이닉스가 거의 작년에 독점적으로 HBM3를 엔비디아에 납품했거든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그 독점 체제 속에서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적 반영이 크게 이루어지면서 SK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갔었던 겁니다. 근데 하반기 기점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말씀드렸다시피 범용 반도체 쪽에서 가격 반등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HBM3도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했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TSMC, 파운드리 쪽 최강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TSMC에 비해서 파운드리 수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TSMC가 예를 들어서 뭐 3나노가 수율이 70%에서 뭐 요즘에는 뭐 80%까지 넘게 수율이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수율은 이제 양품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수율이 30%밖에 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70%는 불량품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같은 가격에 만약에 그럼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수주를 넣었을 때 수율이 좋은 기업 쪽에 당연히 수주를 넣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TSMC의 그런 이제 물량도 다 뺏기고 이러다 보니까 파운드리 점유율이 확 낮아져서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적자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율 개선을 드디어 이제 개선을 시키기 시작했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야기했었던 게 그 3E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가 놓쳤다, 인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HBM4에 사활을 걸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저는 3분기 기점부터 해서 삼성전자와 그 SK 하이닉스의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AI 슈퍼사이클에 있어서 SK 하이닉스가 초반 주도권은 가져갔지만 이제 후반 주도권은 다시금 삼성전자가 탈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난 이제 11월, 12월 경에 그 10만 전자에서 11만 전자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연초 되자마자 코스피 지금 5,000p 찍으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16만 전자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증권계 리포트라든지 내지는 뭐 국내 증권사들이 지금 앞다퉈서 내놓는 게 목표주가 거의 이제 20만 원 이상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금 올해 평균적인 이제 영업이익이 대략적으로 한 80조 정도 예상이 되는데 뭐 많게는 100조 정도 예상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이런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가 계속 재조정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도 같이 함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만 가는 건 아니겠죠? SK하이닉스도 올해 계속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럼 시가총액 1, 2위 기업이 계속해서 멱살 잡고서 하드캐리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로봇 모멘텀도 들어왔잖아요. 현대차도 그 지금 끌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로봇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부품들 많겠지만 로봇에도 반도체가 들어가요. 그래서 AI 시대에서 반도체는 정말 필수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이런 차량에도 차량용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더더 늘어난다라고 본다면 일단은 여전히 반도체 쪽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서 바라봐야 된다라고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는 지금 시점에서 이제 로봇주를 접근하는 거에 있어서는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여전히 지금 핫한 게 로봇주이긴 한데 선진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로봇 기술력이 좀 많이 부족한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로봇 성장 산업으로 가려면 여러 가지 또 그 로봇에 있었던 그런 규제들을 좀 완화를 시켜줘야지만 우리나라 이제 로봇 기업들이 발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로봇이라는 게 그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쓰였을 때 노동자의 안전 이런 것들과 또 직결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보장돼야지 이걸 도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이 막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걸 이제 시행을 해서 한번 이제 실증을 해보고 이 안전성이 이제 담보가 됐다라고 하면 그걸 이제 실제 실전 현장에서 이제 투입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자라는 논의가 지난 이제 9월, 10월 달 그 규제 샌드박스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CES가 딱 다가오는 시점에서 현대차가 CES에서 아틀라스를 공개한다 라는 이슈가 나왔는데 막상 진짜 아틀라스를 까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휴머노이드가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더 기술이 많이 발전했구나.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지금 개화기 단계입니다. 개화기 단계에서 이제 성장 궤도를 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이제 관절 근육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나 감속기 이런 이제 로봇 부품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관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 로봇에 거의 이제 수십 개의 그런 액추에이터와 감속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로봇 원가에 있어서도 최소 30%에서 40% 정도 달하는 부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주목도가 확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간 종목들을 보면 뭐 SPG라든지 누로메카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곳들도 원래는 액추에이터로 뜬 기업이에요. 그래서 액추에이터라는 이런 기술력을 토대로 세미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었고 그 세미 휴머노이드 로봇이 오픈 AI에 공급이 되면서 그래서 지난 하반기 주도주로 로봇 주도주로 부상이 됐었던 거거든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로봇주들 지금 전반적으로 쫙 낙수 효과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소형 종목들 중에서 정말 전혀 상관없는 이제 막 웨어러블 로봇이라든지 그러니까 온갖 이제 로봇이라는 로봇 이름만 붙어도 지금 다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 그럴 때일수록 이제는
내동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미 시세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중이고,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 이제 당시에 뭐 유로메카라든지 최근에 급부상했었던 종목들이 차익 실현이 좀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라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또 다시 조정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로봇주 중에서 뭐 괜찮은 종목이 없을까요? 이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나마 좀 저밸류에이션 상태의 대형주를 말씀드리자면 LG전자 정도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LG전자 하면은 백색 가전 만드는 곳이잖아요. 근데 LG전자에서 뭘 하는데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LG전자가 이미 그 전부터 이제 미래 먹거리를 계속해서 이제 로봇으로 점 찍어 놓은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CES에서 그 로봇 액추에이터 아까 말씀드린 그 로봇 부품 악시움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홈 로봇인 클로이드도 공개를 했거든요. 로봇 산업은 진짜 지금보다 거의 2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군이기 때문에 LG전자의 이런 이제 미래 먹거리 사업을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거기에다가 제가 반도체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이제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겠다 뭐 이건 아니고, 그 아까 말씀드린 HBM 있잖아요. 그 HBM이 단수 경쟁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더 얇게 만드느냐, 얼마나 더 전력 효율을 뽑아내느냐, 그 싸움으로 가게 될 텐데, 그때는 이제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가 또 필요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에 대한 도입을 계속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전자가 지금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단계고, 알파기라고 해서 이미 지금 프로토타입은 만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LG전자가 이런 미래 성장 먹거리 사업으로 지금 로봇과 계속 반도체를 주목을 하고 있는 만큼 현대차만큼이나 이런 밸류에이션의 재평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LG전자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나마 좀 언급드릴 수 있는 종목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항상 좋은 주식은 외국인들이 이제 기가 막히게 먼저 들어옵니다. 근데 개인들은 관심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일단은 들어오는 시기 잘 보시는 게 좋고, 근데 이미 주가가 떠 있다 하면은 외국인들이 폭탄 매도 하잖아요. 그럼 주가 한번 빵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저가에서부터 들어오는지 이미 시세가 반영된 상태에서 들어오고 있는지 그거를 구분해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대기업이 투자한 주식,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앞서서 반도체 쪽 말씀드릴 때 이제 후반 주도주는 삼성전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투자하셔도 괜찮지만 삼성전자 쪽에서 지분 투자하고 있는 거래 관계를 끈끈하게 맺고 있는 곳들일수록,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이제 소부장 기업들을 투자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삼성전자가 테일러 팹 공장, 파운드리 공장을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파운드리 공장을 가동시키려면 장비나 소재를 들여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부장단에 있는 기업들이 매출 반영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특히 삼성전자 쪽에서 지분 투자하고 있는 뭐 장비 기업, 대표적으로 원익 IPS 이런 기업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삼성전자에서 또 투자하고 있는 소재 관련 기업 중에서는 또 솔브레인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인사이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난 하반기에 그 로봇 주도주로 올라갔었던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LG전자에서 지분 투자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전자에서 지분 투자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곳들이 차트를 열어보면은 이미 지금 시세 반영이 일어나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근데 일찌감치 이렇게 대기업에서 지분 투자하고 있는 곳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발굴을 해서 투자를 단행한다면 기업에서 투자했기 때문에, 또 내지는 살펴보면은 보통은 이제 연기금이나 이런 데서 투자하고 있는 곳들 보면은 거의 뭐 공기업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더 뭔가 안정적으로 보유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향후에 이런 모멘텀이 왔을 때 또 크게 시세 반영이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일단은
발굴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예,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미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참고만 하시면서 이제 트레이딩 해나가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그래서 보셔야 됩니다. 제가 1부 순서에서 차트 보실 줄 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최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내려갔으니까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일 거야 라고 해서 들어가셨다가 주가 더 빠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을 굳이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하락세가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추세를 보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락 추세가 항상 끝나는 지점에서 지금 업황이 좀 살아날 기미가 보이는지, 내지는 재무적으로 제가 시그널 말씀드렸잖아요. 매출액이 다시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갔는지, 예를 들어서 메모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그 전에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가 작년부터 이제 매출액이 다시 돌아서기 시작해서 주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 중요한 시그널이 나올 때쯤에 지금 주가가 어떤지 그거를 파악하셔서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보통 이제 고점에서 눌림목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눌림목이 아니라 하락 초입구에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눌림목에서 우리가 왜 공략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눌림목이 대응을 하기가 쉬워요. 거기서 더 떨어진다면 깔끔하게 자르고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분들이 자르는 걸 어려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고 있는데 타시거나 눌림목인 줄 알고 더 기다려볼까 하다가 떨어졌을 때 더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좋은 종목, 제가 그래서 들어가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좋은 종목 들어가면 주가가 떨어져요. 그러면 아래 하단에서 더 담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초반에 그 떨어지는 그 시세 초입구에서 비중을 막 30%, 50% 들어가 버려. 그러면은 떨어졌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게 그냥 무기한 기다리거나, 내지는 손절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지는 비중 축소밖에 없어요. 만약에 적은 비중으로 들어가셨다 한다면은 손실률 자체도 적을 뿐더러 좋은 종목이면은 어차피 중장기로 보고 들어갔다? 더 떨어지면 땡큐 해서 떨어질 때마다 계속 더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적립식 투자로.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좋은 종목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고, 눌림목에서는 빠른 손절, 그리고 하락 추세가 끝나는 시점인지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양식에서 저를 더 불러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전주 하면은 정말 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원전주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셰코 원전 이제 수주 본계약 소식 나오고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수주 프로젝트, 해외 수주 프로젝트도 따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미국 원전 진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뭔가 수출주로서의 그런 느낌이 컸어요. 근데 올해 지금 연초부터 분위기가 좀 반전되면서 약간 이제 내수주로서의 분위기도 있거든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에너지 믹스 정책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원래 11차 정기본에서 신규 원전 2기를 건설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이재명 정부 쪽에서 원전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뒤로 미뤄지면서 지금 12차 정기본으로 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 그러면 국민 여론을 일단 듣고서 하자. 왜냐하면 원전을 이제 건설하려고 하면은 이제 지역을 어느 지역으로 이제 선정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부터 또 지역 주민과의 그런 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전을 굳이 이용하지 않더라도 신재생 에너지를 최대한 이용하자라는 분위기였었습니다. 근데 막상 그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신규 원전에 이제 찬성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규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게 들어왔었기 때문에 최근에 국내 중소형 원전기업들이 작년에 체코 원전 이슈 있었을 때보다 더 강하게 뛰어오르는 것도, 국내에서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당연히 이거를 일감을 다 나눠서 갖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차치하고서라도 봤을 때 원전주는 사실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현대건설. 현대건설은
지금 미국 쪽에 이미 지금 진출하기 위한 물밑 작업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보셔야 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전의 주기기를 만드는 곳이기도 하면서 SMR 또 파운드리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이 지금 현재 미국 시장 진출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종합 에너지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상풍력 쪽, 가스터빈 이런 수주 소식이 계속해서 지금 들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10만 원대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는 또 2차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이제 체코 수주까지가 1차 상승 랠리였다면 2차 상승 랠리가 사실 더 깁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국내 신규 원전 소식과 앞으로 계속 이제 향후 이야기가 나오게 될 뭐 아랍에미리트라든지 또 체코 수주도 또 추가적으로 또 이뤄지게 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동남아 쪽,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원전 새롭게 이제 탈탈 원전 기조로 가면서 프로젝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 쪽은 2차 랠리,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죠. AI로 지금 모든 게 파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전지를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예전엔 전기차 하나만 봤잖아요. 근데 2차 전지 쪽이 지금은 이제 에너지 시대이다 보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로봇 모멘텀도 붙어주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이런 이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로봇향 모멘텀까지 지금 현재 묻어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전기차 캐즘이 이제 지나가는 시기를 업계에서는 이제 2027년도로 바라보고 있는 견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선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올해 이제 중후반부에는 계속해서 2차 전지 쪽도 모멘텀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이제 AI와 파생된 그런 이제 내러티브를 주목해 보셔라. 그런 관점에서 지금 뭐 반도체, 로봇, 배터리 이렇게 지금 계속 파생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키워드 잘 잡고 투자 인사이트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